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어떤 걸 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변영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죠. 대표님, 네. 내일은 저희 뭐 보면 좋을까요? 글쎄 요즘 최대 고민이 과연 이제 내일 뭘 사야 될까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지수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네. 지금 개별주도 사실 재미가 없다. 이렇게 좀 보여죠. 우리가 추석 이후에 사실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뭐 대장주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정체를 보이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가 또 하락을 했죠. SK하이닉스가 뭐 반등을 좀 해주긴 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 금리도 내렸고 그다음에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일정 모멘텀들이 있어요. 뭐 이 금토세 관련된 토론회가 또 있고 밸류업 지수에 관련된 발표가 좀 계획되고 있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대 요인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데 오늘 시장의 어떤 상황들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봤을 때는 크게 수급이 가는 방향성들도 조금 정체가 된 흐름들이 아닌가를 좀 보고 있고 저는 내일 그래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정들 관점이라면 이 밸류업 지수 발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네.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우리가 기업 밸류업 활성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 기대감 그리고 향후에는 주주 환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 요인들이 오히려 이 저 PBR 관련 종목들의 수급으로 좀 이어지면서 해당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단기간 좀 상승을 했어요. 맞아요. 가장 큰 게 뭐 자동차 대표주죠. 현대차와 기아가 좀 급등을 했고 금융주 그다음에 뭐 보험사, 뭐 증권 그 이후에 뭐 지주사의 경우에도 개별적인 어떤 흐름들로 그동안 뭐 배당도 많이 주고 있었는데 주가가 좀 잘 가지 못했던 비교적 수급이 조금 정체되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 기업 밸류업이라는 관점의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하여금 오히려 수급이 좀 완화된 그런 흐름들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최근에 뭐 주도주가 전체적인 어떤 조정 양상, 경기 침체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다시금 일부 쉬어가는 구간에서 과연 그렇다면 기업 밸류업 지수가 좀 발표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좋아질까? 자,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청자 궁금증들이 굉장히 클 건데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일본의 경우에는 JPX 프라임 150 지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가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거든요. 맞아요.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 연동됐을 때 단기적인 주가의 부양 효과가 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큰데 단기적 성과는 없어요. 냉정하게 좀 이 통계치를 보면 초기에는 15%에서 한 20% 정도에 대한 이 주가의 어떤 조정 양상이 있었는데 시행 2년, 3년간의 어떤 정책들을 이 도입하고 난 이후에 이 기대치를 좀 확인해 보니까 적게는 25%, 많게는 50에서 75%대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효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보다는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된 요인들 때문에 중장기 성과가 주가의 어떤 가치 반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거래소가 우수 기업 지수 그리고 유망 기업 지수 두 개의 밸류업 지수를 좀 구성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외형 요건에서는 수익 지표가 뭐 3년간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는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수익성 지표가 양호한 기업들에 대한 상위 세부 종목들을 좀 결정을 할 테고요. 유망 지수 유망 기업에 관련된 어떤 지수들은 주주 환원 정책, 즉 총 주주 환원율을 상향시키는 그런 기업들. 뭐 배당도 많이 주지만 자사주의 매입 소각 정책들을 좀 더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편입 요건들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. 아직 뭐 발표가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여기에 관련돼서는 상장 지수 펀드가 4분기에 좀 출시되는 부분들. 그렇다면 여기에 연동되고 있는 추종 지수라고 하죠. 패시브 자금의 어떤 유입들은 오히려 주주 환원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는 기업들의 추가적인 어떤 수급 완화 또는 수급 확대 요인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좀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지표라고 보기에는 저는 다 좋아요. 뭐 기업 밸류업 지수 도입도 좋고 ETF 추종 지수 다 좋은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먼저 추진돼야 돼요. 이 부분은 기업한테 뭔가 주고 발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당근책이 아직은 계류가 돼서 확정되지 못했던 점. 그래서 총 주주 환원율의 1% 정도에 관련된 세액공제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뭐 분리과세를 뭐 면제해 준다든가 뭐 배당소득세를 좀 면제해 준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어떤 소비 재원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편이죠.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확정이 좀 되어야지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확정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수급 요건들에 대한 확대 내지는 뭐 오히려 좀 극대화 측면들을 좀 억제화시키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하고요. 내일 뭐 토론회에서 뭐 다뤄질 내용들 금투세 관련 이슈가 전반적으로 미국 연준의 비컷 확정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국내 증시에 관련된 수급이 아직까지 크게 확대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뭐 불확실성이
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도 좀 해소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들이 땅 파서 주주환원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이 해소가 돼야 주주환원책도 확실하게 나올 것이고 네. 그렇게 된다면 이 밸류업 지수 발표되면서 수급도 더 붙을 수 있을 거다라는 코멘트를 주셨습니다. 또 금투세도 사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. 좀 내일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. 일본 사례 들어주시면서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나라 이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뭐 완성차, 금융주, 대표적으로는 그렇게잖아요. 그렇다면 먼저 완성차 간단하게만 보자면 과연 현대차가 이 밸류업 지수의 발표가 되고 나서 바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? 우선 지난번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좀 이야기했던 부분이죠. 전체적인 배당률 최소 10,000원 하겠다. 그러면 분기에 2,500원 이상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측면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현대차 인도법인 IPO가 확정이 된다면 여기에 유입되는 재원이 한 3조 5천억 가량이 아마 연내 들어온다면 내년도 상반기 자사주의 매입 소각 금액이 약 3조 정도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3조 원 정도에 대한 자사주 매입 소각 의사를 좀 표명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자사주를 사서 없앤다. 이 부분에 대한 점보다는 실질적으로 유통지식이 감소되고 이에 관련된 어떤 주주환원 정책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진다는 측면들은 전반적인 어떤 수급이죠. 기관이라든가 외인이라든가 기타 수급 주체가 오히려 편하게 현대차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.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영향이고요. 일본의 사례에서도 기업 밸류업 도입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한 50% 정도 더 상향을 했죠.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의 경우에는 기업 밸류업이 정상화되는 구간이라면 50만 원까지 가야 된다. 이런 어떤 전망치도 좀 제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네. 사실 뭐 반은 맞고 좀 반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수적인 어떤 입장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저는 충분하게 수급의 관점은 좀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PBR이 낮다 이 부분만 좀 볼 것이 아니라 이익 지표가 양호한 기업이 점진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고 여기에 더해서 자사주의 매입과 소각을 해마다 조금 활발하게 좀 펼쳐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가져간다면 저는 오히려 뭐 다른 어떤 실적이 주는 어떤 성장 모멘텀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이 관점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대표주의 경우에는 실적을 논외로 하더라도 사실 저는 아직 뭐 기업 밸류업에 관련된 가치 반영이 아직은 좀 덜 반영됐다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현대차의 경우에는 저는 뭐 중장기 목표가 30만 원까지 좀 계속해서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하긴 현대차를 사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죠.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금융주를 좀 네. 나눠서 볼게요. 사실 은행, 보험, 증권 세 가지가 금융주의 대표적인 섹터라고 할 수 있는데 밸류업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사실 제일 잘 갔던 건 은행주였습니다. 상대적으로 보험이라든지 증권은 살짝은 어떻게 보면 은행주에 비해서는 좀 못 갔잖아요. 네네. 이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? 전체적인 부분들이 저는 다 좋아요. 지금 이 4대 금융지주사들 올해 상반기 누계 실적을 보면 순이익 지표가 굉장히 좀 증가했어요. 그러니까 순이익 지표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눠줄 수 있는 배당 재원이라든가 주주에게 나눠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장사를 잘 못했는데 계속해서 뭐 퍼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익 지표가 꾸준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배당 성향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자사주의 매입 소각 같은 총주주 환원율이 상향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기대 요인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은행주나 증권주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바뀌어야 되는 리스크 요인 딱 하나가 있죠. 금리가 인하가 됐죠.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다는 것은 아직 국내에서 인하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수익성, 예대 마진에 관련된 금리에 관련된 연동성들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요인이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다면 은행권의 경우에는 사실 이 수익 기조가 좀 흔들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보다 고금리 기조보다는 저금리 기조로 좀 전환됐을 때 수익 지표가 좀 악화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가 증가될 수 있다.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 대출이 부실화된 부분들은 대손충당금이 늘어날 수 있다. 이 부분은 손실액이 잠정적으로 좀 늘어난다면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혜택이 그만큼 감소될 수밖에 없죠.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들 보면
금융주주사들의 이 사실 총 주주 환원율을 좀 상향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들 좀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되 리스크 요인은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또 스트레스 DSR 되면서 사실 뭐 대출에 대한 많이 네. 묶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어떻게 흐름이 될지 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은행주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저는 그냥 금융지주사도 사실 뭐 수급적인 측면이 좋은데 네. 사실 저는 보험주 안에서는 대표적인 종목 삼성생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2024년도 2분기 기준에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9.2%가 증가됐는데 시장 이익 컨센서스가 5,590억 원을 좀 예측했지만 7,460억 원대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순이익을 좀 달성했기 때문에 해당 이익 지표가 좀 더 크다는 것은 3분기의 기대 요인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오히려 사업 실적 부분 이 부분에 관련돼서 피투자 부분에 대한 이익 증가도 영업외 수익이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 흐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십니다. 최근 뭐 3, 4년 중장기 목표 부분 지난번 뭐 2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 35%대 형성되고 있는 총 주주 환원율을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한 50%대까지 좀 상향시키겠다는 어떤 비전 좀 발표를 했고 아직 밸류 공시를 하지 못했습니다. 4분기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컨콜에서는 아직 자본시장법이 개정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고 난 이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아직 뭐 확정된 주주환원 정책은 없겠지만 지금 전체 발행 주식의 10%에 해당되는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다는 관점.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큰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향후에 자사주에 관련된 소각과 배당 성향을 확대시키는 요인들은 오히려 최근 어떤 PBR 부분을 좀 확대시키는. 그래서 좀 연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주가 가치가 한 30%에서 한 40% 정도에 대한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고 좀 보이기 때문에 지난 고가 3월 8일 10만 8,500원까지 10만 8,500원대까지를 저는 충분히 좀 돌파가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점진적인 어떤 수급 부분들에 대한 확대 요인들은 이전 고가를 좀 갱신한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 관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그렇다면 뭐 가격 전략을 더 자세하게 좀 네.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저는 뭐 매수가는 종가 기준에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단기적인 목표가로 11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8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. 자본시장법이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건 이 기준에 충족을 못하는 상장된 보험주들은 없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수익 지표가 좋아져야 주주 환원도 잘 할 수 있는데 그 수익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삼성생명 말씀해 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